자, 그럼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10장 이제 기사 관리 시스템을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요 소스 코드를 실제 어 이제 통합하고 프로그램 통합하고 뭐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 실제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죠. 어. 자, 그런 부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뉴스 기사를 폼에서 업로드 할 때요,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 파일이죠. 기사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를 위한 통계 설정이라고 해서요. 이 설정을 제대로 해주셔야 앞에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앞에는 그냥 코드만 나와 있고 세팅하는 건 안 나와 있죠. 앞에 코드만 있다고 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이미지와 기사를 이제 업로드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업로드 되려 그러면 이제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자, 통계 설정 개요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 경로는 다큐멘트 루트다. 보통 이제 이 다큐멘트 루트라는 게 홈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홈 디렉토리가 뭐냐면 우리 이제 톰캣이라는 와스, 톰캣이라는 와스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톰캣이라는 이 와스,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그러죠. 배포할 때 톰캣에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톰캣에다가 등록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거를 톰캣에 등록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등록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다큐멘트 루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설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 경로는 다큐멘트 루트다. 즉 웹앱 폴더 아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웹앱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쪽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웹앱 폴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소를 입력해서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웹앱 폴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JSP나 HTML 페이지를 만들 때 웹앱 폴더 아래에 만들었죠. 그죠? 챕터 이렇게 폴더 만들고 그 아래에 HTML도 만들고 JSP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 뷰 페이지 만들고. 그래서 밑에 보면 따라서 이제 업로드되는 파일 역시 HTML에서 참조 가능한 경로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장 하고 있으니까 웹앱 밑에 ch10 폴더 아래에 이미지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문제가 발생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실행을 안 해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파일 업로드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시간에 ch10 폴더 아래에 이미지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이제 해서 그 내용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실행을 딱 해보면 이게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ch10 폴더 아래에 이미지 폴더 만들고 파일 업로드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클립스에서 실행 중인 톰캣은 자, 이미 프로젝트를
패키지화해서 별도의 경로에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라 업로드된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에서 개발할 때 그 이제 환경과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개발이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 운영할 때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제 통캣 이제 서버에서 이제 설치해 놓고요, 운영을 할 때 보통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서버 쪽 접속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보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커가 아무데나 그냥 주소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업로드하는 경로를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경로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운영 체제를 리눅스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맞도록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코드, 그러니까 10-3이죠. 여기서 자 C 루트에 C 콜론 이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 루트에 슬래시 템포 폴더 밑에 이미지 폴더를 지정을 했는데 해당 폴더는 외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미 앞에 컨트롤러에서 이미지 업로드 할 때 요 C 드라이브 루트에 템포 밑에 이미지 요 폴더를 지정해 놓고 여기에 업로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로 접근할 때는요 웹 폴더 하위에 있는 그 폴더만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웹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통캣 서버에 별도로 설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폴더 경로를 좀 지정해 주셔야 돼요. 세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면, 자 통캣이 만약에 이클립스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일단 종료하고요. 종료하고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죠?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서버스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통캣 9.0 클릭을 하면 안에 server.x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서버스 폴더 보이시죠? 통캣 9.0 보이시죠? server.xml 보시죠? 요 server.xml이 통캣 서버 환경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통캣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뭐 틀린다든지 잘못 작성되면 아예 이제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자 여기 이제 server.xml 여기에다가 외부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외부 폴더가 아닌 외부 다른 폴더를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erver.xml 이렇게 소스 코드가 옆에 이제 보이는데 전체 코드는 아니고 일부 코드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전체 코드가 좀 긴데 일단 있는 부분만 일단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 컨텍스트라는 태그가 보이고요. 예. 독 타입, 독 베이스라는 이제 속성이 있고 C 드라이브 루트의 템프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경로가 이렇게 도큐먼트 베이스라고 해서 해주고 이제 패스 요 실제 물리적인 요 경로 접근할 때 요 슬래시 이미지 요 패스 이렇게 이제 경로를 주면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바뀌었을 때 리로더블 이제 추려해서 자 리로딩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요 설정을 사실 이제 안 해주면 앞에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도 업로드가 안 됩니다. 기사 업로드 할 때 업로드가 안 돼요. 제대로 처리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이제 통캣 서버의 이제 환경을 이제 설정하는 서버.xml 안에 이제 XML 태그를 사용해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서버.xml 파일의 제일 아래쪽에 컨텍스트 여기죠. 컨텍스트 태그를 시작 태그자 끝 태그인 형태로 꺽쇠갈로 슬래시 꺽쇠갈로 이런 식으로 XML 태그는요 이제 시작 태그 끝 태그 있으면 우리 HTML 태그 뭐 바디나 헤드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태그다 그러니까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같은 경우는 안에 뭔가 내용으로 포함될 내용이 있다는 뜻이고요. 안에 뭐 포함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는 태그이자 닫는 태그 형태로 쓰는데 그러면 이제 꺽쇠갈로 컨텍스트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 슬래시 슬래시가 돼야죠. 슬래시 꺽쇠갈로 해줘야지 시작 태그이면서도 이제 끝 태그 하나로 이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을 추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컨텍스트 부분 기존에 이제 JW 북이라는 독 타입이 있고 우리 이제 컨텍스트 루트라고 부르는 거죠. 컨텍스트 루트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그 경로에 이제 슬래시 JW 하면 이 프로젝트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리로더블 값은 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컨텍스트 부분을 찾아서 태그 끝부분에 슬래시 호스트 끝 태그죠. 요 위에다가 새로운 컨텍스트 항목을 추가를 하고 자 주의인데 원래 있던 컨텍스트 태그 자 요 뒤에 호스트 태그가 붙었기 때문에 엔터키를 쳐서 새로운 항목을 넣어야 된다. 이게 뭐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커서를 딱 갖다 놓고요. 위에 컨텍스트 태그에 엔터키 쳐서 빈줄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태그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독타입. 자 이렇게 하면 자 웹에서 자, 파일 업로드 할 때 업로드되는 파일을 이제 이미지 폴더에 저장하겠다 하면 얘하고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C 드라이브의 템포 루트 밑에 있는 템포 폴더 밑에 이미지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요 H2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했는데 이상하네 실행이 안되네 그럴 때는 시작 메뉴에 H2 안에 보시면 H2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실행하시면 트레이 쪽에 노란색 원통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H2 데이터베이스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트레이에 이렇게 생깁니다. 윗꺽쇠 이게 트레이 쪽에 윗꺽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노란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자, H2 데이터베이스 이제 실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있었죠. 콘솔 H2 콘솔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H2 데이터베이스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2 윈도우에서 H2 콘솔 앱을 찾아서 진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자 H2 폴더에 등록되어 있는 요 H2 콘솔 요 H2 콘솔 말고 그 H2 콘솔 말고 하나 더 이제 우리가 그 보면 H2 폴더 안에 H2 콘솔하고 H2 콘솔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H2 콘솔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H2 콘솔을 실행하시면 된다. 그래서 웹 콘솔 로그인 화면이 이제 브라우저 실행되면서 나오면요, 뭐 로그인 해도 되고요. 뭐 확인상 로그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서블릿하고 JSP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H2 콘솔로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셨다 그러면 로그인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되면요,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은 뉴스 컨트롤러 서블릿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실행할 때 자, 이렇게 지금 컨트롤러 서블릿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런 에즈 들어가서 런 온 서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요 이제 서블릿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요런 이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뉴스 목록이라는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뉴스 목록에 보면은 아무런 값이 없어요. 이렇게. 왜? 처음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뉴스 테이블에 아무런 데이터가 뉴스가 없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뉴스 등록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렇게 요 버튼을 누르면 뉴스 등록할 수 있는 폼이 딱 펼쳐져서 이렇게 요 밑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폼이 나타나지 않고 뉴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자 뉴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폼이 이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클립스 콘솔에서 어떠한 에러 메시지도 출력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첫 실행 화면입니다. 그래서 뉴스 목록 첫 실행 화면이고요. 컨트롤러를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이 나오면요, 여기 이제 요 뉴스 등록 버튼이죠. 자, 뉴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요 그림처럼 요 버튼 밑에 요렇게 폼 화면이 노출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뉴스 등록 이 폼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 이미지를 선택해주고 뉴스 기사를 작성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내용을 등록해도 되지만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혹은 신문 웹페이지에 있는 등록된 기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작성해봐야 기사 지금 뭐 글짓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 해보려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미지 탁 집어넣고 기사 넣고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직접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상으로 한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경우 원하는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파일 선택 버튼 그리고 후에 이제 선택을 해줘라.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이제 화면인데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 등록 버튼을 누르면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뉴스 등록 버튼 밑에 뉴스 등록 폼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뉴스 제목 넣고 뉴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뉴스 텍스트 에리어 창에
뉴스를 작성한 다음에 예, 저장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뜨는 요거는 우리가 뉴스 이미지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파일 선택 누르면 얘가 창이 뜬다는 겁니다. 대화 상자가 파일 선택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럼 이제 저장 버튼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파일도 넣어주고 이미지 파일도 넣어주고 제목도 써주고 기사 넣은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제 저장이 돼야 되겠죠.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뉴스 목록이 다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뉴스가 등록되면서 예, 성공했으면 이런 식으로 뉴스 목록 페이지 밑에 이렇게 이제 예, 방금 이제 등록한 예, 뉴스가 뉴스 번호 그 다음에 요거는 뉴스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작성 날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X 버튼 요건 뭐예요? 삭제 버튼. 이렇게 이제 뉴스를 등록도 가능하고요. 예, 삭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뉴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된 뉴스에 요게 제목이거든요. 뉴스 제목. 뉴스 제목을 요 부분을 클릭하면 뉴스 목록에서 클릭하면 예. 자, 뉴스 상세 페이지로 딱 이동이 되면서 예. 뉴스 상세 페이지가 뉴스 보기죠. 뉴스 보기 화면. 예. 그래서 뉴스 제목, 뉴스 이미지, 뉴스 기사, 뉴스 여기 사이에 이제 뉴스 작성된 날짜, 이렇게 제목, 이미지, 날짜, 그다음에 뉴스 내용, 마지막에는 백. 요거는 뭡니까? 뉴스 목록으로 이전 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뉴스 제목을 클릭해서 이미지와 함께 세부 뉴스 내용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목록 화면으로 들어와서 뉴스를 몇 개 더 등록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되면 자, 목록 화면 가서 등록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뉴스에서 뉴스를 삭제하는 거, 예, 그거는 옆에 이제 X 버튼 설명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도의 확인 과정은 없고 그냥 X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X 버튼 이렇게 생긴 거. 뉴스 목록에서 그 목록 옆에 X 버튼 생기길 이걸 클릭하면 이제 삭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H2 콘솔로 로그인한 다음에 Select All from News 하면 예, 목록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처리와 관련된 거고요. 예, 그래서 목록 화면에서 에러 처리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H2 콘솔에서 줘야 된 뉴스 중에 하나를 SQL 쿼리를 이용해서 직접 삭제해보자. 그래서 H2 콘솔 그래서 delete from news where AID는 뉴스 기사 번호 이 형식으로 이게 이제 테이블에 뉴스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이제 삭제하는 거죠. delete from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명 그렇죠? 뉴스 테이블에서 레코드 삭제해라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왜요? AID 값이 뉴스 기사 번호가 오면 뉴스 기사 번호하고 동일한 거 찾아가지고 삭제를 해줍니다. 자, 목록에서 아직 콘솔에 대한 삭제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해당 기사가 보인다. 그래서 삭제 버튼을 눌러도 삭제를 시도하면 이미 DB에 삭제된 뉴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처리된다. 밑에 보시면 에러 발생 뉴스가 정상적으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실행해 놓고요. 실행해 놓고 이제 H2 콘솔, 예, 요걸 실행해 놓고 H2 콘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2 콘솔에서 요 부분에 레코드를 H2 콘솔에서 콘솔 클라이언트 콘솔에서 삭제를 해요. 그러면 삭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삭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리스트에 있는 거를 얘는 아직까지 이제 화면 새로 고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버리면 얘가 수동으로 H2 콘솔로 들어가서 요 기사를 삭제했는데 브라우저에서 얘를 삭제하려고 X 버튼 누르면 없는 글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겠죠. AID로 찾아보면 그 글이 없단 말이에요, 레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예배 발생됐을 때 아래쪽에 어떤 에러가 발생됐다라고 에러 발생해서 뉴스가 정상적으로 삭제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종류로 이제 메소드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목록 마지막 부분에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에러를 이제 띄워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확인할 때 이제 브라우저 URL에 액션은 KKK와 같이 임의의 파라미터로 액션을 넣어서 호출하면, 그러니까 저 주소창에다가 요 주소를 넣어가지고요, 넣어가지고 액션 값을 KKK 넣어서 이렇게 호출하면 액션 파라미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도 오류가 나겠죠. 액션 값에 이제 KKK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장 이론 설명 다 테스트 하는 것까지 다 드렸습니다.